아리시 카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1954년생이고요. 인도 붐베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유태인입니다. 혈통이 좀 복잡하죠. 그리고 본인의 종교는 유대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1973년도에 영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대학을 혼시대학교를 나오고 또 첼시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어요.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면은 미니멀리즘의 동양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우환과 비슷한 경우다. 이우환도 이제 미니멀리즘을 동양적 버전으로 이제 바꾼 건데, 항상 이 예술을 할 때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무엇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현대성이죠. 어떻게는 그것을 이제 자기화시키는 건데, 이분은 이제 무엇을 이제 미니멀리즘으로 잡은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인도 특유의 어떤 정신적 전통을 가미해가지고, 그 서양식의 미니멀리즘의 차가운 어떤 그 물질로 귀결시키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자기지시적인 서양식 미니멀리즘을 어떤 무한한 정신성을 열어 보이는 동양적 미니멀리즘으로 변형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우환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우환은 이 확장력이 좀 약해요. 이 확장력이라는 것은 이 개념의 깊이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작가가 얼마나 개념적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가를 알려면은 그 변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개념적 깊이가 약하면은 변주가 어려워요. 그 한번 만든 아이디어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술적으로 자꾸 되는 건데, 개념이 강한 작가들은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주가 다양하다. 그런 면에서 이우환보다는 좋은 작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분 작업의 미학적인 배경이 뭐냐, 어떻게 서양의 모더니즘 전통을 동양과 결부시킬 수 있었는가, 그 지역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분이 1979년도에 학업을 마치고 나서 3주간 인도를 여행합니다. 이 고향인 그 인도를 여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홀리 페스티벌, 요즘도 인도에서는 홀리 페스티벌을 하는데, 전 인도인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색색 물감을 통에 들고 서로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물을 들이는 그런 축제인데, 힌두 달력으로 12월 보름날, 양력으로 하면은 보통 이제 2월 하순에서 3월 달 즈음에 열리는 축제인데,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열려요. 인도 신화에서 비롯된 축제인데요. 힌두교의 신들 중에서 이 크리슈나가 있죠. 크리슈나. 비슈누의 화신이죠. 비슈누는 유지 보존의 신이고, 시바는 이제 파괴의 신인데, 이 비슈누가 그 10개의 화신으로 태어나는데, 그 중에 8번째가 크리슈나예요. 근데 이제 크리슈나의 상징은 이제 사랑의 신이고, 근데 이 크리슈나가 이 젊은 시절에 라다라는 목동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라다는 평범한 목동이지만 크리슈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지고자와 합의를 열망하는 그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추앙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크리슈나와 라다가 물감을 서로한테 이렇게 뿌리는 놀이를 하고 놀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도 신화에서 기원을 해가지고 지금도 홀리 페스티벌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몸에다가 물감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신화를 통해서 어떤 그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이제 축제가 다 없어졌죠. 우리도 보름날 통에다 불러가지고 돌리는 거, 쥐불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했고, 또 과거에는 탈춤 같은 것도 사실은
계급 사회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돌아가 가지고 본연의 놀이를 즐기는 뭐 그런 행사인데, 그런 축제들이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인도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잘 남아 있어요. 인도는 특히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 가지고 신분 차별이 심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축제 기간 동안이나마 저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잊는다는 거죠. 축제가 끝나면은 이제 가족끼리 모여 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내일 모레 추석인데 벌써부터 걱정이죠. 이 세속적인 갈등을 갖고 만나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부담이에요. 축제를 통해서 먼저 이 다 풀 걸 다 풀고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킨 뒤에 만나면 서로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만나면은 좋은 얘기가 안 나오게 돼 있죠. 만나도. 자, 이게 이제 홀리 페스티벌의 장면인데, 관광객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막 길 가다가 저런 물감들을 다 사가지고 막 상대방한테 막 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런 그 컬러가 갈등 해소와 통합을 상징한다. 하나의 그 정신적인 색이죠. 저 색이라는 거는. 특히 그 종교 그 집단에서는 저렇게 붉은색을 많이 써요. 저렇게 하나가 다 돼버리잖아요. 색을 통해 가지고. 차별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색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가루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천연 재료를 썼는데, 뭐 꽃이라든지 그 허브에서 저런 추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합성 색상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카포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1979년, 1980년, 1000개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작품을 하게 돼요. 저게 이제 그 힌두 사원에서 의식에 사용했던 그 붉은색 저런 그 물감 가루를 저렇게 입체로 이제 바닥에 쌓아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작업의 근원이 그 인도의 홀리 페스티벌에서 온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런 세계의 상징성을 하나의 미니멀리즘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노크롬하고도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색을 통해서 어떤 정신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럴 때 저 색이라는 것은 자기 지시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우주적이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저게 이제 바닥에 설치를 하니까 저기 바닥하고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원래 조각은 이제 좌대 위에 올려놓는 건데, 바닥에 저렇게 놓으니까 바닥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저 바닥 밑으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바닥에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기서 이제 카포가 새로운 어떤 공간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닥 아래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탐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제 확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홀리 페스티벌에서 본 이미지를 이렇게 조형적으로 옮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서양식의 미니멀리즘을 인도식의 전통으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카포의 작품이냐 했을 때 그런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역성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축제 때 막 물감 뿌리는 그런 퍼포먼스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저걸 설치로 저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떤 입체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저렇게 입체로 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공간이 이제 무한히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설치 작업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가의 중요한 개념은 물질을 통해서 비물질적인 초월적인 세계를 열어 보이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유왕과 좀 그 주제가 좀 통하는 데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 사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가지고 반사를 하게 했죠. 그래서 물질적인 작품과 비물질적인 반사 이미지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서양의 미니멀리즘은 저걸 보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당신이 본 것이 곧 당신이 본 것이다. 스텔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신이 본 것이 무한한 초월적인 세계를 열어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시가 아니라 타자를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광장에 설치된 공공 조각인데요. 높이가 한 13m, 넓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작품인데, 저걸 이제 168개의 철판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게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주변 풍경들 또는 그 하늘을 저게 이제 다 거울같이 이제 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작품을 제시하지만 비물질적인 어떤 그 반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씨에 따른 변화, 또 하늘의 구름의 변화, 또 그 근처에 있는 저 사람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작품은 같은 거지만 항상 다른 양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연성을 개입시키고 있다. 저기 이제 콩처럼 생겨가지고 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클라우드 게이트예요. 클라우드 게이트. 자, 이번 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국제갤러리 1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반타 블랙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저 검정색을 반타 블랙이라고 불러요. 이 빛을 99.96% 흡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빛이 완전히 흡수가 돼버리면은 옆에서 보면은 입체인데 앞에서 보면은 평면 도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 뭐 물감의 그 검정색은 그 빛 흡수율이 95에서 98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99.96%를 빛을 흡수해 버리니까요. 평면처럼 보입니다. 색상이나 깊이를 확인하려면은 이 반드시 빛의 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반사가 없이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평면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작품이에요. 한 작품을 제가 옆에서 하나 찍고 앞에서 찍어봤어요. 옆에서 보니까 뭐 삼각뿔이 솟아나 있는데 앞에서 찍으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뿔이 안 보이는 이유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료가 카푸어가 굉장히 좋아할 만하죠. 왜냐하면은 이분의 개념이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 너머의 뭔가를 암시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우주의 그 블랙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막 빨려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판타블랙을 다른 예술가들이 못 쓰게 그렇게 회사와 계약을 해버렸어요. 영국 서리 나노 시스템에서 개발한 건데 원래 이제 색채 자체를 특허낸 경우는 이브 클라인의 경우가 있죠. 이브 클라인이 저런 진한 울트라 마린색을 화학자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무한을 상징하는 그런 자신의 고유색을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받았어요. IKB,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허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저 색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페인트용 그 롤러로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작가들이 그렇게 반발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 색은 이제 클라인이 화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색이죠. 근데 반타블랙은 이건 자기가 만든 색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색이 아니고 이건 이미 서리 나노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돈을 주고
다른 예술가들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어? 재료를 비싸게 판 적은 있어도 재료를 한 사람이 독점한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여기서 이제 반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카푸어가 뭐 변명하기를 제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가격이 천문학적이라서 뭐 굳이 이런 물감을 세상에 풀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아니, 그거야 뭐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예? 뭐 비싼 걸 왜 자기가 걱정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많은 예술가들한테 이제 반발을 사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스튜어트 샘플이라는 사람이 블랙 2.0이라는 물감을 개발을 해요. 근데 이분이 개발한 거는 이제 가시광선 흡수율이 97.5%예요. 그냥 반타 블랙보다는 좀 떨어지죠. 근데 뭐 아쉬운 대로 쓸만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저가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을 다른데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 물감을 사서 쓸 수 있대. 단 카푸어는 제외한다. 카푸어는 이 물감을 사서 쓸 수 없게 그렇게 주의사항을 달아놨고요. 또 이 작가가 세상에서 가장 핑키한 핑크 안료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카푸어만 쓰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푸어가 이런 식으로 SNS에 이제 올렸어요. 핑크 물감을 손가락에 묻힌 엿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예술가들도 SNS를 통해 가지고 카푸어의 클라우드 게이트 그 작품에다가 스튜어트 샘플의 그 핑크색을 칠해서 저렇게 올리기도 하고, 물론 저것들은 이제 뭐 포토샵으로 한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반타 블랙으로 칠해 가지고 클라우드 게이트의 특성은 반사하는 거잖아요. 주변을 반사해야 되는데 반타 블랙을 칠해놔 가지고 반사가 전혀 안 되게 해놔 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카푸어를 조롱을 하기에 이런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전시장에 있던 작품인데, 이 왼쪽이 이제 측면에서 본 것이고, 오른쪽이 정면에서 본 거예요. 저게 이제 아크릴이 끼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반사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 반타 블랙을 미러처럼, 거울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반사되게.